안녕하세요. 마사나코 TV의 이성우입니다. 네,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신건강학과 교수 한덕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은 나의 상담을 해주시면서 뭔가 좀 멘토링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더 열심히 더 즐겁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인데,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빨리 사가지고 빨리 읽어봐. 되게 재밌으니까 꼭 선생님과 읽어주십시오. 내가 같이 함께 쓴 건데 재밌게 읽어줘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 불안감의 정의란 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마음에서 안 좋게 떠오르는 그 불편감,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불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번아웃 하는데, 선생님 보실 때 진짜로 번아웃이 온 경우가 많은가요? 그 자기가 평소에 하던 어떤 수행 능력을 네. 그 퍼포먼스라고 부르는데 네. 그 퍼포먼스를 정말 조금이라도 더 진행할 수 없을 정도까지 몰고 가는 것을 이제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번아웃 됐다라고 요즘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번아웃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평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쉬는 기회를 자기한테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런 분들 보면 휴일이 있어도 휴일날 쉬지를 않으시는 건가요? 네.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자기가 일을 하는 시간, 네. 쉬는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네. 쉬는 시간에는 확실히 일을 떠나서 쉬어야 되는데 네. 몸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계속 일하는 데가 있고, 일요일에도 집에 있지만 계속 내 머리나 마음은 회사에 있고, 이런 경우 번아웃의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번아웃이 온 경우에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정확히 온 오프 스위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역시. 내가 일할 때는 네. 온 스위치를 올리고, 네. 일이 끝났을 때는 오프 스위치를 해서 온 스위치를 딱 내려서 이거는 내 몸이나 마음한테 확실한 휴식이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선생님 같은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료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불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멤버들이랑 뭐 싸울 때도 있고, 싸우는 게 되게 건강한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주먹 쥐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를 저는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서로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갈등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자기 어떤 서운함이나 생각이 다른 걸 밖으로 내세우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면 그거는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뻥 하고 폭발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그 관계를 떠나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잦은 싸움이 차라리 낫다는 뭐냐면,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화를 내고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의 의견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게 차라리 건강하고 건전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럼 친구들끼리, 혹시 동료들끼리는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상사 같은 경우에 그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상사한테 그렇게 하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사한테는 저는 참으란 얘기 많이 해요. 상사한테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상사가 있고, 말만 들어주는 상사가 있고, 말도 안 들어주는 상사도 있고, 말을 들어주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상사가 있습니다. 말을 들어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상사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있지만,
말만 들어주는 상사한테조차도 저는 그런 의견을 굳이 전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포기를 해라. 네. 그게 낫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만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짧게 만나고 빠져라 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 성우 씨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완벽한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사람하고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헤어질 때까지 계속 좋아해야 돼. 침묵이 조금도 흐르면 안 되고 나랑 만나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우리 대화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소재가 계속 이어져서 끝나고 나면 참 이 사람과는 2시간 내내 혹은 5시간 내내 아주 즐겁고 꽉 찼다 이런 느낌을 주려는 대인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의외로 대인관계를 못해요. 그렇죠. 안 해요. 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럴 바에는 네. 잠깐 한 30분 차 마시고 빠지고 조금 길게 가면 1시간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스케줄 잡아놓고 가서 사람 관계라는 게 꼭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적을 가지고 잠깐 만나는 것도 대인관계고 그렇게 짧게 그냥 좋게 헤어지는 것도 이런 여러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술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술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술을 끊는 겁니다. 끊는 거요? 네. 참새를 방앗간에 집어넣고 야, 너 이거 반 가마만 쪼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먹는 참새가 있어요. 그 한 가마 다 먹고 배 터져서 기절할 때까지 먹잖아요. 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줄이고 싶거나 그만 먹고 싶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끊는 거 정말 어려울 텐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서 술을 줄인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술은 끊으세요. 우리 선생님 이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불안감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불안을 설명할 때 뭔지 모르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감정 그거를 불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을 맞서는 건데 뭔지 모르는데 맞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지를 알게 하는 것들이 불안을 공포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내가 뭐를 불안해하는지 내가 뭐를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알아내고 그러면 그게 불안에서 공포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포의 대상을 해결하는 게 결국은 불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되게 힘들어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멜라토닌이라고 이거 수면 유도제라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걸 먹든지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술이든 약이든 저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단 밤에 자고 낮에 깨 있어야 되는 게 제1 원칙이고요. 그다음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제는 아니고 그냥 수면 보조제거든요. 보조제.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으면 수면에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술은 안 된다. 술은 처음에 한두 잔 먹고 잠을 자시던 분이 그 다음에는 술을 반병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술을 한 병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술을 막 3병, 4병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걸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데 내성이 생기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0대, 60대 아주머니들 중에 집에 이 포도주를 박스째 사놓고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술을 즐겨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잠을 주무시려고 처음에는 정말 와인 이렇게 소주잔에 한 컵 가지고 시작했던 분이 나중에는 이 와인 한 병을 먹고도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잠을 잘 취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가장 최악. 차라리 그럼 선생님 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게 더 낫겠네요. 마시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물을 마시면 또 그 소변 마려워서 중간에 자꾸 깨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그 TV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조용한 불 전등 하나 켜놓고 거기서 어려운 책을 보면 잠이 또 빨리 들어요. 우리 또 공부하던 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책, 만화책은 절대 잠이 안 들잖아. 근데 어려운 책을 보면 금방 잠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책을 좀 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보면 야 상담 좀 해줘, 상담 좀 해줘.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 같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못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일 잘 효과적으로 상담을 들어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번은 네. 친구가 나한테 어려운 어떤 고민을 털어놓거나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지 쟤한테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친구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친구를 될 수 있으면 자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인 저도 환자가 저한테 뭘 얘기를 하면 이 환자를 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 움찔하는 게 있는데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그 일어난 일은 환자분이 해결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상대방이 나한테 털어놓는 고민을 해결해 주려는 생각을 갖지 말자.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충분히 그분이 힘든 거에 대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자꾸 생기냐면 그 친구가 고민을 한참 가져서 나한테 한 3시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들어주니까 그 다음날 근데 또 할 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와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힘들지만 또 그날도 잘 들어줬는데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뭐 이만큼을 두고 또 와요. 근데 나는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상대방이 가져오는 건 부정적인 이야기, 고민되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들어주는 사람이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들어주는 사람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사리 친구 이야기를 끝까지 충분히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듣고 나서 혹은 듣는 도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친구가 이야기를 좀 많이 꺼내거나 너무 무거운 주제를 꺼낼 때는 이야기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네 이야기를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는데 내 능력껏 듣다가 혹시 어려워지면 중간에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가에 대해서 너한테 권할 수도 있어. 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중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끊거나 중간에 본인의 힘든 걸 이야기해도 절대 말하는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전문가한테 찾아가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중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너무 내가 내 이야기만 하니까 듣다가 제가 지쳤구나. 이 이야기 듣기 싫구나. 이런 섭섭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일 이야기 초반 혹은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 정신과 치료실에 이야기 듣다가 그 한 번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소문이 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들어준 전문가가 아닌데 한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줬더니 이 사람도 와서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와서 하는데 나는 이미 나의 캐릭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놓는 게 그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치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작용이 나는 거잖아요. 길게 되면 또 표정이 나타나고 또 도망다니다 보면 상대편은 또 금방 눈치를 채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너 정말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나쁜 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10번 중에 9번 잘 듣고 한 번 안 들어주면 그 한 번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죠. 그렇죠. 역시 한덕현 선생님 질문에 이렇게 딱 하면은 이 답변 자판기 같은 분이신데 오늘 로커의 상담실 로커의 상담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시기네.